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공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공동장 교사 채용 당시 도움 받은 적 있으십니까?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범동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100% 돈 맡긴 사람 돈을 날려먹을 거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범동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 네,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의 이유로 이 주요 범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다툼의 여지라는 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보통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고 네. 다시 말해서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됐다면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고개를 갸우뚱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영장을 뭔가 발부하는 판사 입장에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검찰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내지 검찰이 잡고 있는 혐의점에 대한 어떤 입증의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중요 범죄로 특정을 하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예. 여기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동생을 검찰이 겨냥했던 주요한 이유는 조국 장관 부부로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로 지금 설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중요 범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만약에 법원이 판단을 했다면 이건 검찰 수사가 지금 뭔가 부실한 것 아니냐라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요 혐의에 대한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는 뭐 지금 법리적으로 보면 설명한 대로인데 그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특히 이제 허위 소송, 그 위장 유언을 했느냐, 그다음에 그 전 부인에게 주기 위해서 그 하지도 않은 공사를 아니면 그 실제하지 않는 채권을 넘겨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법리적으로 복잡한 거기 때문에 다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것이 다른 중요한 지금 이미 드러난 증거인멸 그다음에 범인 도피 혐의 여러 가지 혐의에 비춰볼 때 과연 구속영장 기각할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초점을 하나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국 장관의 동생은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사건의 전체 분류에서 근데 조국 장관의 동생에 우리가 그러니까 초점을 두는 이유는 조국 장관 동생의 어떤 만약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위법한 행위와 조국 장관과의 어떤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에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중요 범죄로 배임, 그러니까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성립 여부의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소명을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조국 장관에게까지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수사가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 해석의 문제고 그 이를테면 지금 구속영장 물론 맞아요. 이게 조국 장관으로까지 비유할 수 있는 것이냐. 특히 그 조국 장관과 정경심 그 교수가 그 재단 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어떤 그 비리 혐의가 뚜렷이 드러난다면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중요 혐의인 것은 맞으나 구속영장만 놓고 본다면 우선은 이제 지금 좀 이따 저희가 얘기했지만 명재관 판사 본인에 대한 어떤 그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아주 명백한 증거인멸 그 교사를 해서 해외로 도피까지 시켰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2명의 종범 돈을 줬다는 사람들은 구속이 됐어요. 지금 하는 거는 지금 채용 비리 의혹 관련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갈라서 얘기를 물론 갈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거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으나 나머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 신청해서 구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일 큰 게 그러니까 일단 격가지니까 논외로 아니 치자는 격가지가 얘기예요, 아니에요. 제 그거 얘기는. 자체도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모든 아니, 거를 조국 장관과의 상관성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아니, 분명히 상관성은 좋지만 논점을 그것이 구속영장 한정해 놓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그 범위 안에서만 발부하느냐 말씀하자는 안 발부하느냐의 결정적 사유는 다른데 더 있다는 거예요. 왜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네. 그 지금 우선은 이 사람이 증거 인멸을 이미 지시한 정황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응동학원에 있는 서류들 없애라. 그다음에 2명을 또 해외로 도망가 있으라까지 했어. 그리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미 종범 2명은 돈을 준 사람, 이것도 별로 전례 없는 일이에요. 종범 2명은 돈을 줬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는데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구속을 안 해. 그리고 이 영장 기각 사유에 지금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례적인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 초범이라는 것. 그다음에 둘째,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다는 거. 근데 이것은 재판부가 이를테면 집행유예 선고를 할 때는 이런 얘기를 붙이지만 네. 영장 기각 사유에다 이런 걸 붙이는 일은 알겠습니다. 법조계의 관리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장한 판사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겠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 뭐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 얘기했는데요. 이 여기에 대해 또 정치권은 또 갈렸죠.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한국당 이장수 대변인은요.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뭐 조장을 일거 수사에 영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어떤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당 대변인의 그 멘트를 이렇게 좀 정밀히 봤더니 한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결국은 이것도 뭐 황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수혜자 아니냐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돼 있다. 그러니까 수혜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거를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기 표현에 이미 이것이 얼마나 그 일방적인 이야기인지가 드러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각 사유 중에는 다시 말해서 기각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일 뿐인데 예. 한국당 대변인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인 것만을 뽑아가지고 그게 마치 전부인 양 가장 중요한 것인 양 몰아가면서 수혜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다. 요점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 정치권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체가 이미 이 대한민국이 갈라진 나라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다. 뭐냐? 이 처음 시작부터가 이를테면 지난번 적폐청산 수사할 때 여권에서 그 영장 기각될 때마다 얼마나 비난을 퍼붓어요. 뭐 양승태 키즈다, 양승태 심지어 산업이다. 그리고 이제 명정한 판사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전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바로 똑같이 지금 되돌아가는 거예요. 부메랑으로. 저도 이게 적절치 않다고 봐요. 네.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정치권에서 법원 판결을 두고 판결 나올 때마다 옳으니 잘하니 뭐 옳은 판결이니 뭐 훌륭한 판결이니 이 자체가 벌써 아니요. 우리나라가 이미 이 저는- 프레임에 얽혀서 분열된 나라라는 것. 아니, 그리고 전 거기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동의 안 한다고 왜냐하면 분열된 아니 지금 겁니까? 이동관 전 수석의 주장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또 고정관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고정관념이냐면 법원의 판결은 어떤 사회적 토론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승복하는 거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토론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해야죠. 도주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하지만 법원의 판결의 정합성에 비춰볼 때 이런 건 좀 이런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 또 공론회장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 기각을 했냐 받아들였냐를 가지고 원래 그러냐 저는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그 비판과 비평과 평론의 정합성 네. 얼마나 그럼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논평을 하고 있느냐 사실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제가 모두 얘기한 그 영장 기각 사유 중에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는 법리적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이를테면 아니, 지금 한국당 대변인 논평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얘기를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뭐 한국당 대변인 뭐 비판을 했기 때문에 뭐 좋아요. 뭐 나는 이런 코멘트 자체를 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 코멘트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 이거야말로 정치적 해석이에요. 부족한 보완해서 영장 재청구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그러니까
수사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도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아요. 무리한 수사는 건 자기 생각이고 네. 그런 코멘트가 그야말로 주관적이고 정치적 코멘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요. 논평인데 문제는 자기 주장에 얼마나 설득력을 담는 근거를 그러니까 넣느냐. 법원 판결에 이거죠. 사사건건 이렇게 논리적인 부분. 정치권이 나서서 콩이니 파치니 하는 자체가 이 네. 잘못된 정치 문화인데 그 시발점이 바로 네, 조금 전에 이제 단초를 제공한 여권에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준석은 이제 뭐 몇 번 두 번이나 언급을 네. 명재건 결국 영장 전담 네. 부장 판사였는데요. 예. 이 과거에 보면은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받아들인다. 이거는 보면 우리 많은 분 떠올리면요 과거 독재 군사 이 정권 시절에 뭐 권력이 뜨겁고 힘 있을 때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일반 범부들은요 죄짓고 안 짓는 사람들은 재판법정에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들한테는 결국 법원의 판결이 결국 강 건너 불처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정치권 권력층에서는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는 했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도 조금 전에 이전수석으로 명재건 그 부장판사 계속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네, 예. 이유는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뭐 인격적인 비판을 하거나 네.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법관분들은 나름 자기의 그 자유 양심에 따라서 노력하고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니까 네. 그 믿고 싶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그 논란이 빚어지는 건 왜 이분이 처음 영장 기각 판사로 투입된 경위 자체부터가 문제였어요. 원래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우리법 연구소 소속이었죠. 그래서 원래 그 압수수색 영장 그 적폐청산 수사 우리법 가운데서 연구의 소속은 아니었던 아, 걸로 예. 저는 검사 출신 자, 우리법 검사 연구에는 판사 정리할게요. 모임입니다. 검사 나중에. 출신은 네. 맞고요. 아니 판사로 전향을 했잖아요. 예, 저 천안을 10년 10년 검사하고 전쯤에 나서 했어요. 예.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0년 검사를 하고 이제 그 뒤에 한 10년 정도 판사를 하신 경력이 있죠. 근데 그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그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기각되니까 그때 이제 그 지금 그 대법원에서 영장 그 담당 판사를 한 명 증언합니다. 그때 들어오신 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어쨌든 자 양승태 그 대법원장 그 구속영장 발부를 했는데 또 교묘하게 절묘하게 지난번에 해외 도피까지 했었던 코링크 그 저 대표 그다음에 저 웰스 CNT 하도 이름들이 복잡해가지고 잘 기억 못합니다만은 웰스 CNT 대표 영장은 또 기각했어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비슷한 얘기 뭐냐 지금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범죄 그 혐의의 소명이 그때는 대체로 됐고 네. 압수수색 다 했고 굳이 구속해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는데 그것도 조금 석연치 않았지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그 두 가지 초범이라는 거하고 이거는 원래 영장 기각 사유에 집어넣지 않아요. 네. 짧게 하고. 하나만 거의 전례 없는 한기해 일이에요.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재건 판사가 영장 정담 판사가 된 게 사법농단 사태 때, 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지금 그 최고의 어떤 주범으로 중심 인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이걸 고려하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겠는가라고는 사회적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명재건 판사가 투입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력,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판사로서 어떤 재직하면서 같은 연줄이 어떤 최소화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해서 투입이 됐다고 전제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거를 중시를 하면 이 사람은 뭐냐면 오히려 그러면 검찰 편향적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 같이 성립이 돼요. 왜? 12년간 검사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검찰과 연줄이 그렇다면 또 여기서 부각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한테 불리한 구속영장 기각을 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하나의 측면만을 가지고 일반화하면서 몰아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보자라는 아니 얘기죠. 저는 일반에서 몰아가려는 게 아니고 요 말만 할게요. 첫째,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어떻게 그때는 다른데요?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저 사법농단 수사를 할 때기 때문에 검찰 편을 든다는 건 뭐냐면 저걸 저 압수수색 영장을 잘 발부해 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 양반이 근데 검찰 편이란 말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이것 때문이잖아요. 지금 조국 장관과 무슨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지금 실검 1위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분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요 앞에 김경수 재판이나 사법농단 이 수사 재판할 때
여권이 자기네와 조금만 다르면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뭐 양승태 산호빈이 이런 그러면요. 비판한 거 조금 전에 지금도 사실관계 딱 저거만 하나만 할게요. 지금도 제가 만약에 제가 물어볼게요. 조국 끈앞풀이라고 비판하면 요 그 얘기. 수긍이 조금 전에 되겠냐고요. 이정성 얘기 중에 아무래도 영재권 한사한테 조국 아니 양승태 산호빈이란 비판도 하는데 뭘 그래요? 잠깐만요. 아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그렇다는 게 그거를 아니고. 연장해서 그것이 불건전한 이준석이 현상이다 이거야. 조국 장관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실검 1위까지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예. 조국 했어요. 장관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속영장 기각이라고는 행위가 워낙에 뉴스가 됐기 때문에 그 주인공으로 올라갔던 거고요. 제가 이동관 전 수석에게 하나만 반박 차원에서 그러니까 반문 하나만 던지고 더 이상 얘기 안 끌어가겠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은 누가 발부합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하죠. 그러면 지금 그 조국 장관에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몇 개나 발부가 됐습니까? 대상자만 70곳이 넘는데 그럼 그 엄청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데 명재권 부장판사는 다 기각을 했을까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아니, 그거는 아니지 이렇게 않습니까? 답할게요, 그러니까. 하려면 다 질문을 종합해서 간단히 판단한 다음에 하시라는 근데 거예요. 지금 현재 간단히 하자고. 영장 전담 판사는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4명이 이제 숨어 돌아가는 거라는 거 이제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고요. 사실관계를 제시해 주고요. 예, 아니, 이 질문에 얘기 답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질문을 했잖아요. 나한테. 아니, 질문은 누가 발부하냐고 이미 아니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판사가예요. 아니에요. 영장 내가 얘기하는 건 판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질문 던져놓고 그 저 남 얘기 듣지도 아니, 않고 뭐 그 다 대답하셔야 전형적인 그 정치권 수법이네. 그 저 국정감사할 여보세요. 때 이거 이거 보세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하나 아니, 두 분께 여기서 말씀드리겠는데 대답을 제가 들으라고요. 첫째,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이거는 대답을 못 듣겠어요. 왜 그러냐면 으로 잠깐 얘기하고. 절대 진행자께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꾸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인신공격적 표현이 나오는 것에서 분명히 경고를 주시기를 요청을 하고요. 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철회를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토론을 해주세요. 네? 무슨 전형적인 정치권의 모습이나 이런 식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최소한 논란이 품격을 좀 이보세요. 보여주세요. 품격을. 적어도 제가 그런 정리할게요. 논란이 돼서는 안 되니까 내 얘기를 좀 그러니까 들어야지. 왜 제가- 자꾸 상대 제가 인격을 정리할게요. 규정을 하냐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김종배 평론가는요. 상호 패널들 간의 이야기를 진행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인신공격성을 해석될 수 있는 그래요. 표현 네. 이런 부분은 자제, 뭐 좋아요. 진행자가 자제를 아니, 좋아요가 아니라 했고요. 정확히 아니 처리해 그렇게 주세요. 아니 얘기를 그렇게 했고. 들렸다면 뭐 내가 저거는 뭐 저 사과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 답은 사과에는 이겁니다. 철회도 들어간 거예요. 아 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 되셨죠? 네, 말씀하세요. 이 정도 네. 선언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사법부도 지금 뭔가 우리 지금 현재 이 정권에 장악돼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된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짧게 그러니까 그렇게 듣겠습니다. 오죽하면 법원에서 그렇게 발부를 했겠냐.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나는 결론적으로 지금 같은 이런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지점에서 요 얘기는 마무리하겠고요. 좋아요. 예. 제가 앞으로도요. 그 두 분 패널이 뜨거운 토론은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자칫 우리 좀 그 존중하면서 얘기하자고요. 시청자들이 네. 보시기에 불편한 상황이 온다든가 그런 상황은 충분히 제가 존중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서로 이제 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근데 정경심 교수는 그 어제 세 번째 비공개 소환 조사를 마쳤고요. 총 12시간 조사를 마치고 밤 9시쯤 귀가했습니다. 이 18일로 예정된 첫 공판 준비기를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유는 이 수사 기록 미열람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요구 분명히 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예, 요구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는 게요. 자, 이유를 이렇게 됐습니다. 재판부에서 12일까지 공소장이나 증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뭐냐면 의견을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첫째, 공소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거에 대한 공소장인데 딸랑 2장짜리 이미 날인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다 이야기하는 게 이건 공소장 내용이 대폭 변경될 수밖에 없다. 이건 검찰도 밝혔어요. 이미 날인이 아니라 뭐 파일을 어떻게 했다는 게 나중에 나왔어요. 이러면 공소의 내용의 그 큰 틀이 완전히 바뀌는데 무슨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며 첫째. 두 번째.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검찰이 거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 수사기록에 증거물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야 되는데 무슨 증거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의견서를 냅니까? 그럼 네. 이거부터 하고 나서 의견서를 낼 테니까 좀 연기해달라.
어쩌면 이건 당연한 요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저 상식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공판 절차를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은 이게 뭐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우선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것은 재판을 시작하는 거지만 재판 시작하기 전에 예비로 자 우리 공소장에는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 갈 건지 그러면 자 증거 채택이나 여러 가지 증인 채택에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본 말하자면 재판을 언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그 예비 말하자면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도 그날 공판 준비 기일에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럼 그 재판부에서 조정을 한다고 뭐 이를테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를테면 복사하는데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곧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하세요. 조정하면 되는데 그걸 이유로 공판 준비 기일을 미루겠다는 거는 결국 시간 끌기로밖에 비치지 않으니까 그러면요. 말하자면 지금 비판이 나오는 이건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수사 기록, 그 수사 기록의 핵심적인 건 증거 목록일 텐데요. 증거 목록에는 그 수사를 받았던 증인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그런 것이 포함이 될 텐데 만약 공판 준비 기일에 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피의자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를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그 목록을 모르고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이동관 제 수석이 말씀하신 질문이에요. 대로 그 두 분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여기서 증인 채택 문제, 증거 채택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뭐가 나오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대처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러면 정경심 교수와 그 법률 대리인들이 상의를 해서 그럼 우리는 가서 이렇게 대답을 하겠노라라고 최소한의 사인 교환, 의견 교환을 해야 될 권리는 당연한 방어권 차원에서 행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걸까지 막느냐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평소에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재판부 결국 판단에 따른 거예요. 재판부가 지금 이게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연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은 아마 이렇게 저 반박하겠죠. 지금 많은 혐의들이 지금 단순히 이번에 재판에 걸려진 이 사문서 위조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사모펀드니 여러 가지 저거들이 있기 때문에 증인도 거기에 얽힌 복잡한 사안들이 연결리듯이 겨무질처럼 얽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 목록을 어디까지 줘야 될지 지금 이를테면 우리가 추리고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얘기할 수사 거니까 기록을 그 안에 주면 되죠. 뭐. 수사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제 권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머뭇거린다는 상황. 근데 그건 왜냐하면 증거 부분을 첫 공판 준비기일 때 증거를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에 대해서 피의자 쪽에서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여유가 없는 저는 그런 게 맞물려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이 아니죠. 조금 전에 시간 끌기라고 그러니까 행위의 성격을 규정을 했는데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간 끌고 있는 거 검찰도 마찬가지로 시간 끌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수사 기록 열람과 등사를 지금 막고 있는 것 자체도 시간 끌기라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도.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럼 수사 내용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그러니까 확보를 했고 누구로부터 어떤 진술을 들었는지를 일단 당신들 오지 마. 이거 자체가 뭐야? 접근 금지. 시간 싸움하고 있는 건 검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도 그냥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거예요. 예. 네, 어제 조 장관 부부의 정경심 교수의 그 자산 관리인인 김경록 씨의 육성 인터뷰가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 공개됐는데요. 이 김 씨는 처음부터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 씨를 의심해 왔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야기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제안서상으로는 이게 좋은 상품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저희는 알거든요. 이상하죠. 근데 제가 그 선을 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친척이니까.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범동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100% 돈 막힌 사람 돈을 날려먹을 거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 근데 이 김경록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조 장관하고 정 교수가 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죠, 김평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김경록 씨는 알릴레오와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검찰에서 동일한 진술을 했고 알릴레오의 인터뷰와 동일한 내용을 진술을 했고 근데 언론을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먼저 180도 지금 이게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조 장관 어떤 그 일가족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언론 보도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문제의식에서 지금 인터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지금 자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그 더 추가할 수 있는 보도 사례가 있긴 해요. 그건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점에서 자기의 이 발언이 예를 들어서 뭐 증거인멸을 위해서 뭐 동행들을 찾아갔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은 어떤 뭐랄까 해명성이라고 할까 항명성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언론이나 검찰은 몰아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지금 어제 밤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이 김경록 씨가 검찰에 매우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일부 사실은 뭐 검찰이 흘린 게 아니고 그쪽 변호인 측에서 얘기해서 기자들한테 취재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미 이제 뭐 그 문자 압수수색 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뭐 나 지금 증거인멸하러 간다 이런 거는 이제 다 휴대전화 문자 압수수색해서 네. 다 나온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정작 더 궁금한 건 이 사람이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자면 180도 다른 얘기 지금까지 알려져 온 것과 그거를 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면은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곡절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은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그 현행범이거든요. 증거인멸을 한 왜냐 객관적 정황도 증거 보존을 위해서 지금은 또 이제 말을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증거 보존을 위해서 컴퓨터를 반출했다 그랬는데 그거를 사실은 증거 보존을 위한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보면 집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복사를 해가면 돼요. 그죠? 증거 인멸을 도모한 게 아니라면 그것도 전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김경록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동양대의 그 CCTV에 안 잡혔으면 이 증거인멸 부분은 사실은 영구 미제 사건 될 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 안에다 감춰놨어. 자기 개인 그 피트니스 센터에다가 해놨어.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것도 어쨌건 그 검찰이 오죽 다급했으면 뛰어가서 그걸 가져왔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서 검찰 쉽게 얘기하면 강요 때문에 무슨 지금 할 수 없이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고 더더욱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말 나온 김에 유시민 씨 알릴레오에 나가서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증거인멸 더더욱, 관련된 얘기였으니까 그 관련되는 이야기 좀 듣고요. 이야기 좀 의혹 살만하죠. 더 이어가겠습니다. PC 반출 의혹 관련된 영상 오디오 있으면 듣겠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일단 제가 처음에 내려갔던 거는 그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게 나한테 유리한 거를. 네,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저도 그때는 당연히 검찰이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내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좀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뭐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가져오라 그랬을 때 바쁜데 이거 왜 가져오라 그러죠? 좀 약간 좀 감이 없었던 거죠. 근데 경북 영주에 있는 이 동양대로 이 김경록 씨하고 정경심 교수가 이동할 때, 근데 이제 그동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그 김경록 씨가 지인한테 이제 뭐 문자 같은 걸 보내갔을 때 치우러 간다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증거인멸 시도 증거인멸로 이제 보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전해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경록 씨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짧게 두 가지 반발하고 점을 하나를 먼저 강조하고 얘기하고 하나는 있어요. 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동관 전 수석은 지금 이 김경록 씨가 검찰 진술 내용을 말을 바꿨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거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김경록 씨가 검찰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현재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꾼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일단 환기를 하고 두 번째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 나왔던 오디오 말고 했던 이야기가 더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때 이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그 펀드 문제 때문에 이거 좀 듣고 싶으니까 와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얘기를 하고 하다가 뒤늦게 영주로 가게 됐는데 정경심 교수가 가서 그러니까 나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좀 봐야 되겠으니까 같이 가달라라고 늦게 갔고 네. 가서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용량도 크고 내용이 많아갖고 그 자리에서 뭐를 확인하고 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결국 밤도 늦고 해서 갖고 왔다. 이게 지금 김경록 씨의 주장이거든요. 예. 이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데 만약에 김경록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게 만약에 사실에 부합된다면 그거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목적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봐서 나한테 유리한 어떤 그 파일인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체크하기 위해서인데 물리적으로 야밤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갖고 온 것이다라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의 목적성 고의성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발언일 수도 있다. 네, 이전수 요 점을 좀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두 가지 똑같이 얘기할게요. 첫째는 우선은 아까 앞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 동양대는 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집에 가서 그 컴퓨터 PC 하드디스크 그거는 충분히 폭사해서 확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왜 굳이 빼돌려서 아무도 모르는 그 자기 피트니스 센터 사물함에 보관했을까? 그것만 우선 얘기하고요. 네. 두 번째, 저는 이 사안이 처음 딱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유시민 이사장 같이 그 총명한 분이 사실은 그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증거 보존을 위해서 가져온 거란 얘기를 했을까? 근데 지금 이게 그 이야기를 알릴레오 지금 방송 거죠. 그 네. 시즌 2 개막하면서 했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예. 지금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해답은 어딨냐면 그 변호사까지 껴서 말하자면 사전에 뭐 그걸 이제 검찰에서는 증거인멸 공모회의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거기서 문제가 되면 증거 보존용으로 이거를 가져왔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이미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됐잖아요. 보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결국 뭔가 지금 이제 새로운 지침이 나온 거야.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지침이 나왔다고요? 아니 지침이라는 건 이제 자기네끼리의 누구로부터 지침이? 아니 그냥 공유된 말하자면 아니 그게 공유된 저 논리잖아요. 그 말하자면 정경심 교수까지 들어 있었던 변호사까지 있었던 그 회의에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네. 아니요. 문제가 되면 증거 확보를 해서 하는 거로 하자는 얘기가 어떻게 일제히 유시민 장관 입에서 나오더니 이제는 또 이 사람을 동원해서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저 뭐 지금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KBS에 뭐 제공했다는 그 여러 가지 그 녹취 그 파일 중에 그 부분 20분이 없다고 그거는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증거일면 맞다. 아니, 그러니까 이동관 전 수석은 시간 때문에 지침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내려가고, 예. 김경록 그 차장이 그러니까 알릴레오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입을 여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 보도는 이상하게 엉뚱하게 나오더라. 물론 이제 화면에 워딩은 이건 들었어요. 아닙니다만 자기의 어떤 발언 취지와는 너무나 다르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알릴레오와 인터뷰의 동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김경록 차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다. 요즘만 저희가 한 가지 이 여기서 점을 얘기할게요. 저희가 항상 이 라이브 설전을 시작할 때는요. 편집 없는 가감 없는 이제 방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방송 나간 것은요. 참고로 1시간 반 가량의 인터뷰가 됐고 이거는 그 20분 분량의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저희 이제 미디어에서는 이 어떤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온전하게 통으로 듣는 것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 방송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검찰은 이 인터뷰 나간 이후에 이 즉각 반박을 하면서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 특정한 시각으로 편집이 되었다. 이래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수성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얘기할게요. 김평론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전체 분량을 공개해라라고 얘기하고 싶고 어쨌든 지금 본인이 그 김경록 씨가 그 지금 이 보도된 알려진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자기가 그 증거 인멸한 거는 맞다고 시인한 부분은 빠졌다는 거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그게 다 나오면 본인이 그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면 그걸 한번 보죠. 근데 왜 굳이 본인은 증거 인멸한 게 맞다는데 그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한쪽으로 몰아서 그 왜곡된 짜집기라고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방송을 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건 규명이 이제 되겠죠. 검찰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일방적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다. 이게 어제 검찰의 입장 문장입니다. 요걸 저는 고스란히 검찰이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만 하겠습니다.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라고. 자 그러면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볼 때 일방적인 주장이 불과한데 그것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돼서 방송되거나 보도돼서 매우 유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그 조국 장관 일가족이 가졌을 어떤 그 유감스러운 측면 검찰이 이것도 함께 좀 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역지사지의 어떤 도리만 한번 검찰 스스로 한번 성찰해보라 이 말씀만 그러니까 이제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진술 내용이 뭔지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또 해봐야겠지만은 이 사람도 변호인을 다 데리고 가서 검찰 진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임의 진술이라 그러죠. 어떤 강압적 상황에서 진술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결국 법원에 가서 밝혀지겠지만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피해자 이제 코스프레도 알겠습니다. 바꿔가고 있잖아요. 사기당했다. 좀 이따 수석께서 얘기합시다. 말을 바꿨다에서부터 출발하시니까 이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 저희 한글날 진행된 라이브 썰전이었는데요. 이 토론 중간에 뭐 좀 소리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더욱 더 패널들 간에, 그다음 또 패널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호칭, 그다음에 어떤 화법, 그리고 또 저희가 언급하는 이제 3자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이야기할 때도 상당히 표현에 더 주의를 더 기울이겠다는 걸 저 스스로 다짐을 하고요. 그렇게 흘러갈 때 제가 좀 더 개입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불편한, 부담스러운 장면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고요.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네, 제 의견. 네. 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뭐 짧게 그렇게까지 끝나야 적어 될 안 시간이래요. 했는데 아니, 뭐 본인이 그걸 정말 불쾌하게 생각했다면 그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토론 문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아니 좋겠고요. 저는 우리 토론이 아까 뭐 말하자면 다 사과를 정치권의 무슨 여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네, 저도 그런 그건 싫어요. 그건 그런 아니잖아요. 축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럼요. 뜻으로 얘기한 그건 거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뭐 저희 비판하려고 국민들한테요. 한 건 아니에요. 국민들의 충분한 어떤 토론 쟁점의 논거를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2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